지철희 박사라고요.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걱정인데 여수 항쟁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지금 뭐 연구하고 또 논문도 쓰고 강연도 다니는 분인데 책 제목을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처음에 일어났었던 14연대 봉기의 핵심은 동포의 학살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것은 반란이 아니라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거였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연대가 처음에 봉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수 순천 민중들이 또 가세를 하죠. 이게 군대만의 14연대 반란 사건이나 14연대 항명 사건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순 사건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민중들이 가세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예요. 반란군이 아니죠. 항명, 자기들의 정체성을 항명으로 얘기를 했는데 뭘 반대했습니까? 제주도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해서 우리를 출동시키려는 그 작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호는 딱 두 개. 동족산장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 우리 이제 국군이 생겼으니까 국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겠죠. 동족상전을 결사반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제주 4.3 항쟁이나 여순 항쟁이 진압당하면서 그것이 동족상전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수 14연대 병사들이 왜 제주 토벌 출동을 거부했을까? 제주 4.3 사건이요. 요즘 같지 않아서 육지에 잘 안 알려졌을 때입니다. 제주에서는 일방적으로 관에서 선전하고 하고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는 정말 고립된 섬이었었거든요. 근데 14연대 병사들이 제주사에서 이 외로운 섬 제주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었냐면 아마 이 사진들 보신 분, 역사에 관심 가지신 분들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제주 9연대의 연대장이었던 김익렬 중령입니다. 이제 나중에 중장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는 제주 4.3 사건의 어떤 주동자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무장대를 이끌었었던 김달삼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무장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진압 책임자 아닙니까? 진압 책임자 입장에서 야 이거 우리가 진압하면 니들은 다 죽게 돼 있어. 근데 항복하면은 내가 최대한 살려줄게. 그리고 김달삼 당신은 내가 살려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빠져나가라. 제주에서 탈출해라. 탈출하는 배는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신사협정을 맺을 때 당신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내 처자식을 당신 쪽에다 맡길게. 아주 대범하게. 그래서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 최대한 살린다. 약속한다. 그렇게 해서 약속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번에 제주 4.3 사건 얘기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저분이 해임이 됐어요. 저분을 해임하고 제주도에서 이제 본격적인 학살이 되는데 저분이 해임해서 제주도에서 해임해서 부임한 곳이 바로 전남 여수에 있던 14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꼴을 겪고 오셨기 때문에 14연대 장병들에게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군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아마 잘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그러다가 이제 또 임기가 바뀌었어요. 임기가 바뀌어갖고 다른 곳으로 가고 며칠 안 돼서 출동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마 그거는 14연대를 동원을 하려고 하면서 김익렬이가 연대장으로 있는데 그 연대를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인사이동을 시킨 게 아닌가 짐작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돼서 이 병사들이 출동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남 동부 지역이라고 하죠. 전남 동부 지역으로 여수에서 올라와서 순천으로 퍼져서 한 부분은 보성으로 한 부분은 구례로 통해서 이제 지리산 들어가는 거고 또
부분은 광양으로 이제 저렇게 그 퍼져나가면서 봉기가 확산이 됐는데, 봉기만 확산된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이제 토벌대가 들어서 이 일대에서 이제 엄청난 학살을 자행하게 되는 거죠. 이 여순 사건은 그래도 사진이 좀 그 다른 국가폭력에 비해서 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제주 4.3보다 그 역사 사진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하나는 라이프지,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그 잡지였던 라이프지가 이 제주 사건에 대해서 생생한 기재를 생생한 사진을 찍었고, 글씨가 좀 흐립니다만 이경모 선생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이 격동기의 현장에 들어서 좋은 사진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생생한 사진을 많이 남겼고, 특히 이경모 선생은 그 해방된 당일에 당일 또 다음 날이 광양 장터 풍경, 그래서 그 지방에서 8.15를 어떻게 기념했나에 대해서 이 사진집이 아주 좋은 사진집입니다. 사진집이 좀 두꺼운 게 있고, 이건 그 표지가 이제 좀 얇은 건데, 얇은 게 더 표지가 그 보시기 좋아서 이걸로 했는데, 그 이경모 선생 사진이 참 중요한 사진이 많습니다. 이분이 이경모 선생이에요. 이분이 이경모 선생입니다. 뭐 그 당시에 이제 여수가 이렇게 됐는데, 여수는 참 믿을 수 없는 게 시민들이 어찌나 세게 저항을 했는지 군대가 7번 공격해서 함락시킨 겁니다. 1980년 광주하고 또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군대가 항명을 하면서 군대가 지키는 쪽도 군대가 일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기도 했겠습니다만, 또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 가세했는지 무려 7번이나 공격해서, 광주는 한 번에 진압이 된 거 아닙니까? 한 번에 그 진압이 됐는데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싸웠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불바다가 됐고요. 그래서 정부군이 그럼 그 어떻게 토벌을 했나를 좀 살펴보죠. 이 군대가 동원되는데 이게 이제 그 토벌군이 쫙 트럭 타고 들어오는 광경인데, 이경모 선생 찍은 겁니다. 이건 라이프지 기자들이. 근데 여기 철문에다 띠를 둘렀죠. 띠를 두른 건 뭐냐면은 항명군도 국군이고 복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철무와 또 팔에다가 진압군이라고 이제 완장을 두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담벼락에 서서 이렇게 길에서 있는 거죠. 안에서 화염이 솟아오르고요. 이게 지휘부, 그 당시에 이제 진압군의 지휘부인데 김백일, 그 아마 여순 항쟁의 여순 학살에서 최고의 책임자를 꼽으려면 그 현재에서 김백일과 백인엽을 꼽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무대에서 이제 칼춤을 춘 걸로는 김종환. 그 얘기는 뒤에서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경찰까지 이제 동원해서 합동 그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여기 또 이제 미군이 와서 군사고문단으로 감독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집이 됐지만 역시 미군이 와서 현장 진압을 감독하죠. 제주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주 사건에서도 이 사건이 우리 현지 지휘관이었던 김익렬 그 중령은 그 사태를 수습하고 희생자를 적게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수습하려고 해서 평화협정까지 맺었는데, 그걸 이 미군 측에서 와서 깨버린 셈입니다. 미군정 수뇌부가 와서. 여기에도 또 여수에도 또 내려와서 이제 고문단으로서 이제 개입을 했고요. 진압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장악한 상태에서, 여수시가를 장악한 상태에서 이제 태극기를 꽂고 있죠. 그래서 이때 태극기를 들지 않으면 반란군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건 아주 이제 그 험한 사이였고, 도시의 뭐 60%인가 70%가 소실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 뭐 아주 폐허가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체포를 당합니다. 참 가슴 아프죠. 여수 쪽에서 여기다 포스터에 누이에 이제 손내려도 돼 하는 글을 붙여놓은 걸 보고 참 마음이 울컥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살아있으면 75, 아마 아까 그 장경자 선생님이 요 또래였거든요.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3살 때.
그 70년 만에 재심이 이 아이가 그 아버지를 잃었었던 이런 아이가 70년 만에 아버지 재심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한 명. 이 아이들은 지금 살아 있으면은 이제 뭐 80대 중반이죠. 이렇게 집에 있던 그 남자를 신발도 안 세우고 이렇게 뒤에서 치면서 잡아가는 모습이고, 또 그 여순 사건에서 제일 또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봉기군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긴 거는 도망가지 못하게 그 옷을 벗기고 이제 갑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봉기군이 바로 체포돼서 군복을 입고 있죠. 그래서 트럭에 실려 갔는데, 이렇게 봉기군으로 잡힌 사람은 전부 다 사형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 중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없을 거라고 짐작이 듭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